다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거기 안에 기입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개요를 마련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적으신다면 충분히 행사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행사를 처음 열어보셨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너무 세세하게 그리고 또 단계별로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해보신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만큼 이 행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명,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칠 수가 있겠죠. What's my name? 정투더상투더현. 굉장히 오타가 많이 나죠. 굉장히 오타가 나요. 미친 듯이 나요. 정상현이. 자, 연락처는 010-1234-5678. 실제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행사명을 미안합니다. 댄스 코드 대박나라 볼륨 1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댄스 분야 여기서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들 그리고 또 경연뿐만 아니라 공연, 파티 등등까지 다 오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전체를 담을 수도 있고 뭐 혹은 개별 장르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 행사가 뭐 저는 올드스쿨 행사를 만들 거예요. 락킹, 팝핑, 왁킹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락킹, 팝핑, 왁킹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 근데 저는 3개 이상인데요? 오픈 스타일인데요? 라고 한다면 올 장르 배틀을 클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크를 좀 지우고 나서 올 장르 배틀을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혹은 우리는 경연하지 않습니다. 워크숍이랑 파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2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현존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가 쭉 통계를 내보고 그 분류를 좀 나눠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카테고리를 최대한 세세하게 나눠봤는데 아마 이 플랫폼을 좀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시기 충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연을 하게 된다면 개인전과 팀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도 있지만 팀전이 많습니다. 팀전을 하게 되면 팀별 배틀 수를 뭐 예를 들어서 8대8 배틀이다. 이건 뭐 2대2 배틀이다. 예를 들어서 락킹 같은 경우는 2대2 배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행사가 열릴지 몰라서 20대 20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대 20 꼭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재밌겠죠? 행사 참가 인원, 그 행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한 인원을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한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가자 명단 공개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선전 사용 이걸 꼭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잘 들어주십시오. 경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선전 사용을 꼭 눌러 주셔야만 예선전, 즉 컨테스트를 통해서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예선 그룹별 토너먼트까지도 함께 클릭을 해 주셔야만 예선 그룹별로 점수를 기입해서 그 예선 그룹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뒤에 상위 16명 내지는 뭐 8명, 많게는 32명까지를 한꺼번에 이 시스템 안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전 경기 방식, 뭐 점수제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심사위원이 직접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 채점 점수를 합산해서 하는 것을 점수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게 된다면 배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뭐 상위 누구 이런 방식으로 본선 진출 팀수 말씀드린 것처럼 32강이다, 16강이다, 8강이다, 4강이다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을 인원수 혹은 팀수로 마련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사 장소 기입해 주시고 우승 상금 세분의요 등등도 역시 여러분들의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능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행사를 만들어 보셨던 분들도 이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기존의 행사를 기획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행사의 주요 내용이 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딱딱 맞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행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부별로
다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거기 안에 기입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개요를 마련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적으신다면 충분히 행사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행사 등록을 했건 혹은 등록한 행사에 참여를 했건 아니면 등록한 행사에 관람을 갔건 어디서 그 내역들을 볼 수 있을까? 어디서요? 본인의 그 스마트폰 앨범에서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죠. 올인원으로 함께 보시죠. 마이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보여요. 뭐죠? 행사 관리자 허브, 그리고 행사 신청자 허브, 관람객 허브. 관리자 허브에 들어가면 제가 등록한, 기획자로서 등록한 행사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행사 신청자 허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까지 어떤 행사들을 참여했었지, 장르별로 뭐가 있었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람객 허브는 내가 얼마나 이 댄스씬을 사랑했는지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에 자, 상현아, 너는 올해 얼마나 열심히 했니? 필요 없다는 거지. 마이 페이지 딱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런 대단한 걸 내가 했구나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마이 페이지가 나온 김에 행사 관리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사를 등록했다고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걸, 뭐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 인원이 얼마나 들었지?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이 뭐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안내를 안 했어. 근데 주차에 대해서 누가 문의사항을 했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행사를 등록하면서 본인의 개인 연락처를 남기곤 합니다. 혹은 DM 등등으로 계속 받아가지고 본인 일 하면서 그거 답변해주고 하다 보면 사실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페이지의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문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공지사항, 내가 이걸 놓쳤는데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어. 본인이 열고 싶은 장소가 더블 캐스팅이 돼가지고 거길 못 쓴대. 내가 행사 일정을 써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2014년으로 썼어. 2024년인데 10년 전 행사를 써버렸어. 행사 상금에 공을 하나 더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아야 되죠. 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위한 기능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명단 확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어떤 장르가 좀 더 많은지. 예를 들어서 오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팝핑이 더 많네, 락킹이 좀 적네, 의외로 보깅이 많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보깅 참가자가 좀 적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독려할 수도 있고 등등등 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이다. 자, 그리고 전 여기에 놀랐습니다. 대진표. 행사를 할 때 다 거의 대부분 수기로 해요. 행사 당일날 프린트를 가져가고 노트북을 가져가서 엑셀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수기로 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점수 집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종이가 뭐 3장 있다고 치면 2장만 점수에 올리고 1장을 누락했네. 근데 이미 본선 발표를 했네. 이런 경우에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이렇게 직접 그룹별로 참가자들의 점수를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조 1번이 너무 잘했어. 100점을 받았어. 점수 등록해. 그러다가 이제 뭐 그룹 2번에 3번 너무 잘했어. 100점 받았네. 근데 이거 웬걸? 그룹 2가 죽음의 조였어. 다 100점이야. 몇 명만 더 해볼게요. 또 100점. 미쳤어. 그날 신내림 받았어.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됐다 하는 날.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선 잘하고 본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7번. 야, 이런 경우 진짜 없는데 일단은 시뮬레이션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 보세요. 본선 진출 예정자 8명이 바로 산출이 됩니다. 보통은 점수 집계를 해서 그걸 또 엑셀에서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긴 이미 그 시스템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진 스텝이 예선전과 관련된 이 점수표를 받자마자 바로 기입만 하면 자동 산출이 되는 겁니다. 16명이면 16명이 뜰 거고요. 32명이면 32명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실수, 그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댄스 코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자들 소리 질러. 자, 이렇게 본선 대진표가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실 제가 MC를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직접 16강 첫 라운드에서 이긴 사람을 수기로 작성하고 그 다음 사람을 수기로 작성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 배틀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배틀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배틀을 소개하고 하다 보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운영진이 적으면 적을수록, 혹은 이 행사를 해본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16강이 다 끝났는데 8강 첫 번째 배틀 처음으로 모실 사람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모두 없애주는 것이 이 기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예를 들어서 승패니까 한쪽을 0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나누기 위해서니까요. 한쪽이 뭐 100점 이렇게 점수 등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승리를 차지한 사람이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꼭지로 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배틀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또 승패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100점과 0점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보이시죠? 승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알아서 그 다음 토너먼트에서 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기로 해야 될, 혹은 제가 이 댄스 코드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죠? 행사를 열고 싶은데 입문자야. 그럼에도 이러한 세분화된 기능, 그리고 자동화된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 행사라 할지라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운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행사 등록과 관련된 정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행사 등록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함축했다. 즉 올인원으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기획자로서 본인이 이제까지 주최 주관했던 행사들을 한데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롭게 개최할 행사들의 근거 자료로도 쓰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